안녕하십니까. 건축 프로젝트 설계 및 관리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저희는 주제 소개, 그리고 2번 인과지도 작성, 그리고 3번 SFT 모델링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 주제는 작업자 수와 입지 조건에 따른 순수익 분석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로는 실제 공사 현장들에서 일해본 결과 90% 이상의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있었고,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보상금과 추가 대출 이자 등의 건설사가 입는 손해가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은 계약 금액 곱하기 지체 상금률, 통상적으로 1000분의 1이고요. 지체 일수로 계산하며 이는 건설사의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지체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작업자 수를 늘림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더 나아가 공사의 조기 마감을 통해 임대 수익, 대출 조기 상환 등의 추가적인 이득을 남겨 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석의 흐름으로는 작업자 수를 증가시켜 공기를 단축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그에 따른 작업 효율을 정성적으로 계산하여 공기가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직간접 비용이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짧아지는 경우 직접 비용은 증가, 간접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단축된 공기만큼 대출 조기 상환이 가능하므로 간접 비용은 추가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 먼저 통상적인 공사에서 작업자의 추가 투입에 따른 공기 단축, 그리고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공기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입지 조건,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고, 이들을 비교하여 순수익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 이 그래프는 공사 기간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총 공사비는 간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이 줄어들수록 간접 공사비는 줄어들고 직접 공사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적 공기란 간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의 합이 가장 적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보통의 건설사들은 이 최적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적 공기보다도 더 공사 시간을 앞당겨 이익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을 최적 공기보다 앞당겼을 때 이만큼의 직접 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총공사비의 증가로 이 초록색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저희는 줄어든 공사 기간만큼 임대를 빨리 할 수 있게 되어 임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공사 조기 마감에 의해 대출금 조기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하고 더 나아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가지도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위에 공사 기간과 공사비 그래프에 따라서 인가지도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크게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효율, 공사 기간, 간접 비용, 직접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효율은 위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작업 효율은 작업자
속도에 따른 작업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네, 작업자 수가 많을수록 작업효율이 올라가고 작업자 수가 적을수록 작업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공사 기간은 이제 말 그대로 공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인데요. 직접 비용은 다들 알겠지만 공사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직접적으로 쓰이는 요소인데요. 이제 어, 노, 노무비와 뭐 재료비, 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제 간접 비용은 이제 공사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요소인데 현장 관리비나 뭐 대출이자 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작업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 공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접 공사비가 줄어들고 간접 공사비의 감소는 이제 직접 공사비의 증가로 보이는 것 저희가 그래프로 확인하였고 이제 이것이 루프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변수와 요소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래 있던 이 네 가지 요소에서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그린 저희의 최종 그림과 지도입니다. 일단 추가된 요소가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업자의 수를 어, 추가를 하였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자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작업 효율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가한 요소로는 이제 임대 수익의 그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는 임대 수익인데요. 이제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은 이제 줄어든 기간만큼 임대를 빨리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줄어든 공사 기간은 이제 임대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 임대 수익은 입지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강남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비싼 지역과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따라서 임대 수익에도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고 나눌 예정이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직접 조절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 뒤에 발표에서 어떻게 나눴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추가된 부분은 이제 대출이자 절감액과 이제 금리입니다. 이제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은 이제 간접비도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제 어, 줄어든 공사 기간 일 자체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사실 이 줄어든 공사 기간과 또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대출이자 절감액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줄어든 공사 기간 일을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하였고요.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공사 기간 일수는 커지게 되고 이것으로 대출이자 절감액은 커지게 됩니다. 이제 대출이자 절감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간접 비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 간접 비용에 대출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이 대출이자 절감액은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이제 금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절하면서 이 분석을 할 변수 중에 마지막 변수인데요. 이 금리에 대한 기준도 이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작업자 수가 증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증가를 하고요. 작업 효율이 증가하면은 공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래 먼저 설명을 들어가면 줄어든 공사 기간에 따라서 임대 수익은 올라가고요. 임대 수익은 어, 입지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줄어든 공사 기간은 간접비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어, 추가로 이제 대출이자 절감액 또한 증가를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이자 절감액은 어, 금리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줄어든 간접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의 증가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직접 공사비의 증가는 이제 그 위에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던 그 초록색 부분, 늘어난 공사비, 총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가지도 작성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봤습니다. 네, 저는 3번 SFD 모델링에 대해서 발표할 박준영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인가지도를 토대로 벤심에서의 SFD 모델링을 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선 인가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SFD 모델링입니다. 먼저 스탁입니다. 저희는 총 공사비와 임대 수익을 스탁으로 잡았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는 작업자 수, 입지 조건, 그리고 금리 세 가지로 산정을 했고 이 외에 플로우는 직접비와 공사 기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자 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효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업자 수를 무한히 늘려도 최대 작업 효율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업자 수에 의한 이론적 작업 효율을 상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적 공기 작업자 수를 첫 번째 변수로 잡았고, 두 번째로는 일정 증가된 작업자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 작업자 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변수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조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표는 부동산 파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아파트 평당 가격 변동 내역인데요. 행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부터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지역에 따른 매매가가 딱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평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총 3단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저액인 500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을 수치화를 해가지고 0.1의 변수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최고액인데요. 이때 최저액인 이 전라남도에 비해서 7배 정도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 이것도 역시 똑같이 수치화해서 0.7의 변수로 산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변수로는 총 평균을 내서 0.4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인 0.1, 0.4, 0.7 이렇게 세 가지의 수치로서 변수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금융회사 PF 대출 규모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가 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PF의 대출 금리를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금리의 형태로 보인다는 7%, 그리고 그 기준이 된다는 10%, 그리고 10%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인 15%로 총 3가지로 변수의 수치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모델의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인 작업자 수, 그리고 금리, 입지 조건에 따라서 모델이 작동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작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작업 효율이 증가합니다. 또 이 작업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 기간이 감소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 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간접비가 감소되고, 직접비가 증가되고, 결국엔 총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 그래프를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간접비가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직접비 영향을 줘서 증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탁인 총 공사비가 증가가 됩니다. 다시 직접비로 돌아와서 이 직접비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 효율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루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으로 다시 내려와서 공사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단축된 공사 기간 일수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증가됨에 따라 대출, 이자, 절감액은 증가가 됩니다. 또 이 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인 금리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대출 이자 절감액은 다시 간접비가 감소하게 되는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루프 그리고 두 번째 루프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간접비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임대 수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 임대 수익은 변수인 입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세 가지 변수를 각각 세 가지별로 수치로 대입을 시켜서 모델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이에 따라 스탁인 코스트, 총 공사비와 임대 수익의 증가된 그 수익들을 각각 총 공사비랑 임대 수익의 증가된 그 수치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순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3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